첫 번째 더를 뺄 수 있는 가장 흔한 이유는 소속관계일 때 뺄 수 있어요. 근데 그 소속의 범위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확실히 뺄 수 있는 건 어떤 가족, 회사, 我们公司, 我的公司라고 잘 안 해요. 내 회사가 아니니까. 우리가 함께 있는 회사죠. 我们公司 소속관계에 있으니까 我家人, 우리 식구들 뺄 수 있고요. 이럴 때도 뺄 수 있어요. 친구 관계일 때도 소속관계라고 보는 거죠. 그냥 그 관시 관계라고 보는 거죠. 我朋友.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말로요. 내 친구, 나의 친구, 내 친구, 나의 친구 되잖아요. 나의 엄마, 내 엄마 되잖아요. 나의 회사, 내 회사 가능해요. 그래서 내 회사에도 어색하지 않네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빼고 써도 어색하지 않아요. 대부분. 근데 어떻게 다르냐면요. 我们公司 맞는 말이고요. 我们的公司 맞는 말인데요. 쓰임이 어떻게 조금 다르냐면요. 일반적으로 친구한테 야, 우리 회사 졸라 구려. 우리 회사 사장이 돈 들고 쳤어. 막 이런 얘기 할 때는 我们公司不太好. 我们公司老板就是人家 우리 사장은 진짜 좀 그래. 我们公司老板, 我们公司 막 이렇게 우리 회사 얘기할 때는 우리 회사 졸 구려 이런 얘기할 때는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의 회사는 졸 구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회사 졸 구려라고 하지. 우리 회사 좋지 않아 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 더를 쓰냐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회사는 여러분 우리의 회사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IT 업계의 선두주자로서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회사는 우리의 가족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자기 소개할 때 말고 왜 엄마 아빠 친구 소개할 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하고 내 친구한테 야, 어제 우리 엄마가 나 2만 원 줬는데 이런 얘기할 때는 昨天我妈妈 이렇게 얘기하지 昨天我的妈妈 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의 제목 우리의 엄마 나의 엄마 예, 그렇게 얘기할 때는 我的妈妈 그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회사는 IT 업계의 선두 기업으로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더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써도 되지만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때 생각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我们公司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쵸? 我的阿妈我阿妈둘 다 맞는 말이에요. 소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유고요. 두 번째 거부터는 아직까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고유명사일 때 뺄 수 있거든요. 고유명사일 때 어떤 느낌으로 쓸 수 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페이페이 중국어 우리 학원 이름인데요. 페이페이 중국어를 페이페이의 중국어라고 하지 않아요. 페이페이 중국어라고 하지. 자, 가장 대표적인 예로 북경대학은요. 북경에 있지만 베이징大学라고 하지 베이징 더大学라고 하지 않아요. 고유명사일 때 베이징 大学라고 여러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썼을 거예요. 그러면 베이징 大学를 검색하면 이 학교만 검색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베이징 더 大学 검색하면 뭐가 검색될까요? 베이징 더 大学라고 검색하면 뭐가 막 나올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하기 되게 편해요. 우리하고 비슷해. 서울대랑 서울의 대학이랑 그러면 인 베이징 대학들이 막 나와요. 이공대, 뭐 농업대, 베이징 공과대, 베이징 사범대, 베이징 수도대 전부 나와요. 그래서 베이징 더라고 쓰면 오히려 안 되는 게 고유명사일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이페이 중국어, 페이페이가 하고 있지만 페이페이 더 중국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고요. 고유명사일 때 아하 그렇게 쓰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쓰일 수 있냐면요. 한 번도 의식하지 않고 썼겠지만 수량사랑 함께 쓸 때 더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책 한 권 이렇게 쓸 때 사실 우리말로 하면 책상 위에 한 권의 책이 있다. 나는 하루에 2잔의 커피를 마신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하실 때는 의식하지 않고 今天我看了一本书라고 쓰지 一本的书라고 쓰지 않거든요. 이럴 때도 생략하고 쓰는 거예요. 그쵸? 의식하고 쓰지 않으셨겠지만 一本书一本的书라고 쓰지 않으셨었죠. 2잔의 커피 2杯咖啡 이때도 의식하고 쓰지 않았겠지만 원래는 2잔의 커피라고 말씀은 하시죠. 그래서 이때는 생각해서 쓰시면 되고요. 2杯咖啡 이럴 때 今天我喝了2杯咖啡今天喝了2杯咖啡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거는요. 어떨 때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떤 성질을 얘기할 때 쓸 수 있어요. 성질을 수식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스타벅스 커피. 이거 스타벅스 거 커피거든요, 사실은. 스타벅스의 커피. 근데 스타벅스 커피라고 써요. 왜냐하면 그게 그거니까. 스타벅스 싱바커더 카페도 맞지만 싱바커 카페라고 더 많이 써요. 그쵸? 스타벅스 커피니까. 자, 싱바커 잘 모르시면 쉬운 걸로 해볼게요. 초콜릿 우유. 아, 이거 그림 준비했으니까 그림 보고 해볼까? 아, 때부치. 이거 초콜릿 우유가 아니네. 초코 케이크라고 하지. 초코으 케이크라고 안 해요. 초코인 케이크라고 안 해요. 초코 케이크라고 해요. 초코 케이크. 그쵸? 싱바커 카페.巧克力 牛奶. 이건 巧克力 蛋糕라고 해요. 초코 케이크라고 해요. 초코으 케이크라고 하지 않고, 초코로 된 케이크라고 하지 않고, 巧克力 蛋糕. 근데 巧克力的 蛋糕도 맞아요. 근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巧克力 蛋糕. 那这是什么？这是什么果汁？牛奶汁。这是什么样的牛奶汁？ 바나나로 된 우유지만 그냥 바나나 우유라고 얘기해요. 그죠? 바나나만 우유지만 바나나 우유라고 얘기하죠. 香蕉牛奶汁香蕉牛奶汁香蕉牛奶汁 이렇게 얘기하죠. 香蕉牛奶对香蕉牛奶我喜欢香蕉牛奶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떤 성질을 수식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놨으니까 나중에 요것만 복사해서 요것만 외우셔도 되긴 해요. 또 내가 뭐 해놨지? 아, 중국어 책 이런 것도 중국어로 된 책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 그냥 중국어 책 이렇게 얘기하죠. 중국어 책 어떻게 쓰죠? 한위더슈라고 쓰지 않죠? 중국어로 된 책이지만 우리는 그냥 한위슈라고 쓰죠. 그쵸? 한위슈. 이럴 때 생각해서 그동안 계속 쓰고 계셨던 거예요. 막 의식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마지막 거는요. 100%는 아니에요. 5번은 100%의 확률은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얘는 일반적으로 다 그러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한 글자 형용사 뒤에 예를 들면 자, 아까 여러분들이 의심 없이 썼는데요. 좋은 친구 그는 나의 좋은 친구야 라는 거 여러분 아까 의식 없이 썼었는데 어떻게 썼었어요? 여러분들이 별 생각 없이 그냥 좋은 친구야를 쓰신 것 같던데 한 글자 형용사 이거는 100%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好朋友 그쵸? 그냥 의식하지 않고 썼죠? 好朋友 好朋友 그러면 하나 해볼까요? 딴 거 또 딴 거 빨간 사과 빨간 사과 빨간 사과 빨강이라는 홍이 형용사죠. 형용사로 한 글자로 홍 빨간 사과 해볼까요? 好朋友 아까 여러분 되게 잘하셨고요. 好朋友 그리고 빨간 사과 홍핑구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는 홍더핑구어라고 하지 않고요. 홍핑구어라고 쓰는 게 더 일반적이에요. 홍핑구어 근데 아닌 경우가 뭐가 있냐면요. 이럴 때 아니에요. 비싼 핸드폰 있을 때는 꾸웨이 쇼지보다는 꾸웨이 더 쇼지가 더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 다 이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럴 때도 있다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추가로 이게 영화 제목인데요. 동화 제목이에요. 옛날 동화 제목. 옛날에 누구누구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형제들에게 구박을 받았던 친구죠. 호에꾸냥 호에는 회색이에요. 그러니까 제투성이 꾸냥 호에가 한 글자이기 때문에 호에더 꾸냥이 아니라 호에꾸냥 이 자체가 신데렐라가 됐어요. 호에꾸냥 호에더 꾸냥이라고 아무도 하지 않아요. 호에꾸냥은 회색인 아가씨인데 제투성이인 아가씨지만 한 글자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냥 호에꾸냥이라고 써요. 근데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를. 근데 모든 경우에 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그럴 때도 있더라로 외워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5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가장 많이들 듣고 계신 건 요거죠.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그냥 앞으로 하실 때 왜 이때는 더 안 쓰지? 이때는 왜 있지? 왜 이때는 더 없지?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따로 준비한 거고요. 여기는 하어호의꾸냥까지 보셨습니다. 지금 막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많이 막 떠오르면 좋은데 샹부치라이다. 요까지가 저의 생각이고요. 그 뒤에 보실 거는 뭐냐면 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 중에서
뭐가 생략된 건지 맞춰보세요. 자, 美国队长은 미국 대장이에요. 아, 캡틴 아메리카죠? 그러면 여기에는 사실은 미국의 대장인데, 미국 대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美国队长. 그러면 뭐가 어디서 빠진 거예요? 원래는 소속 관계가 빠진 거죠. 한국어 할 때 그게 빠진 거예요. 소속 관계니까. 미국의 대장인데 미국 대장이라고. 왜 미국의 대장인데 미국 대장이가 나왔을까? 1번에서 빠뜨린 거고요. 자, 똑같은 건데 아이언맨은 깡티에시아예요. 깡티에시아. 강철 협객. 강철인 협객. 그러면 여기 1, 2, 3, 4, 5번 중에 얘는 왜 더가 없을까? 원래는 깡티에 더 시아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왜 깡티에 강철 시아가 있으면 그치 이 중에는 성질을 수식하는 거예요. 이 협객은 어떤 협객이에요? 강철로 된 협객이기 때문에 4번에서 깡티에 시아, 깡티에 시아, 깡티에 더 시아, 강철 협객. 그쵸? 아, 2번이라고 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 고유명사이기도 하니까. 막 지어낸 거니까, 그죠? 고유명사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2번일 수도 있고, 4번일 수도 있고. 어쨌든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 것도 한번 볼게요. 류이쥐ren이 있어요. 녹거인. 류이쥐ren. 이게 헐크예요. 녹색 거인이에요. 자, 류이가 한 글자 형용사고요. 쥐ren. 류이쥐ren. 그러면 류이쥐ren은 여기서 뭘로 된 걸까요? 물론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면 녹거인. 왜 더가 없어요? 绿的巨人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왜? 为什么？因为是对一个字的一音节的形容词. 네. 그래서 5번. 녹색 거인. 녹색인 거인. 어쨌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보시면 돼요. 美国队长 깡티에시아. 그리고 绿巨人이라고 써요. 绿巨人 녹색 거인. 그냥 막 지었죠, 이름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뒤에 보실 거는요. 더가 아닌 띠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각각 한 글자씩만 외우면 돼요. 요거는 우리는 시험 보려고 알아야 되는 것들이고요. 더라고 다 읽으면 좋지만 요렇게 슝 더라고 다 읽으면 좋지만 자, 따라할게요. 띠 라고 쓰일 때가 있는데요. 띠는 딱딱 한 글자씩만 외우면 되고요. 제가 외우기 쉽게 그림도 그려놨어요. 띠띠 빵빵 할 때 띠는 택시를 얘기할 때 쓸 수 있고요. 띠 택시를 얘기할 때 따띠라고 써요. 이게 따띠 택시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따띠 택시를 잡다 택시를 타다 따띠인데요. 근데 대빵 짜증나는 게 뭐냐면 따띠를 외웠는데 택시 명사는 디실이라고 해요. 좀 명칭이 같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착한 우리가 외워줍시다. 我们是好人 좋은 사람이니까 好的人 하지 않고 好人 우리는 좋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외워줍시다. 따띠 할 때는 일성인데요. 멍충이 같이 여기 보시면 멍충이 같아. 따띠 할 때는 일성인데 디실 할 때는 또 택시는 이성으로 읽혀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외워주시면 돼요. 따띠 할 때 동사일 때는 따띠지만 택시 명사로 쓰일 때는 디실 쓰면 돼요. 디실 외워줍시다. 그냥 그렇게. 그리고요 뒤에 보면 D가 이성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한 글자만 외울 건데요.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D가 이성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한글로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확실히 的确 시험에 이거밖에 안 나와요. 딴 거 안 나와. 딴 거도 디땅 이런 게 있긴 있는데 디땅 같은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진짜 내가 알고 있는 D 들어가는 글자는 디취하고 디땅밖에 없지만 디취밖에 안 나와. 시험에는 디땅도 있긴 잘 안 써요. 디취 확실히 그러하다라고 쓸 때 확실히 디취 많이 쓰고요. 마지막에 있는 띠는요. 한국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표현인데요. 자, 여기 이 더자가요. 우리는 바이샤오더라고 외웠지만 요게 한문으로 도금을 하면 무슨 적자예요? 한문으로 도금해보세요. 한문으로 도금하면 무슨 적자예요? 요 그림도 내가 그려놨는데 요 그림도 그려놨는데 그렇지! 관역적자예요. 관역적. 그럼 관역이라는 건 뭐예요? 딱 맞추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딱 맞추는 거. 그래서 그 맞추는 타겟, 목적, 모띠 사성으로 쓰이는 거, 모띠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모띠
무디 목적 요 정도만 외워놓으시면 HSK 푸는 데는 문제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녀사냥 한번 해볼게요. 마녀사냥. 요게 약간 마녀사냥의 느낌으로 쓸 수 있는데요. 众矢之的 이때도 众矢之的 그래도 방송 1시간 동안 봤는데 간지나는 거 하나 외워야지. 众矢之的 그러면 众 무리 중에 관종朋友 할 때 众 시는 화살이에요. 관중의 화살이 가는 거기, 관중의 화살이 타겟이 되는 그곳, 그게 세상 그냥 마녀사냥으로 세상 욕먹는 사람. 众矢之的我们直播里就我们的聊天室里每天都有众矢之的 항상 우리는 표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막 한 놈만 팬다 그 느낌, 약간 한 놈만 팬다 같은 느낌으로 众矢之的 모두가 한 사람을 공격해. 그래서 이런 것도 단어 굉장히 중국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자성어가 있어서 같이 보시면 그쵸. 언니의 재물, 나의 재물, 众矢之的 한 놈만 패거든요. 그때도 쓸 수 있는 표현. 그래서 방송 오래 봐주셨으니까 이렇게 멋있는 거 하나 알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众矢之的 정도 보시면 되고요. 요게 띠를 가운데 놓고 모두의 화살이 가는 곳 众矢之的 라고 외우시면 돼요. 众矢之的 요까지가 더 보신 거고요. 우리 요거 한 장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리를요. 내일 하시면 80% 정도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모레 하면 60%, 다음 주까지 밀어놓으면 100지가 돼요. 아예 한 개도 기억이 안 나요. 가급적이면 조금 빨리 정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조금 빨리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한번 뭐 가능하면 여기에 있는 패턴들을 이용해서 내일 업무 시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제가 블로그 올려드릴 텐데 이게 스캔 뜨다가 좀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잘린 부분은 생방송 보신 분들이 댓글로 좀 알려주시던가 해보면 돼요. 근데 장문까지 해보면 더 좋지만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做的做不做